안녕하세요. 호산여성병원에서 산과 부인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박예진입니다. 네, 방광의 위치는 골반의 앞쪽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인 자궁의 앞쪽 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골반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체의 노폐물 중 하나인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소변이 방광에 고여 있다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방광은 골반 내에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인 자궁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방광이 200에서 300ml 정도 차게 되면 요일을 느끼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방광의 용적의 한계는 600ml 정도쯤 됩니다. 방광은 이런 식으로 소변이 모이면 늘어났다가 소변을 비우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한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차면 동그란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돼지 방광 같은 것에 물을 채워서 공놀이를 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도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4cm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요도의 길이가 25cm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얘기하며 성인 여성의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하부 요로감염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 일단 증상이 소변을 볼 때 아픈 배뇨통부터 시작해서 소변을 봤으나 시원하게 본 것 같지 않은 잔뇨감,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피가 같이 나오는 혈뇨,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 급박하게 보고 싶은 절박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너무 하루에 지나치게 자주 소변을 보는 하루에 8회 이상으로 정의되는 빈뇨라든지 잠을 잘 때 밤에 2~3번 이상씩 가게 되는 야뇨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광염 환자 중 여성이 많은 이유는 가장 크게는 요로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서 짧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요도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회음부의 요도, 질, 항문의 순서대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문에는 정상적으로 대장균들이 일부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대장균들이 주변부로 퍼져나가게 됨에 따라서 방광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 중에서 대부분은 대장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감기 걸릴 때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감기가 잘 걸립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대장균에 노출이 된다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되거나 소변을 자주 참는다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외에 당뇨가라는 그런 신체적인 질환이 있어서 세균이 잘 증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염이 있는 경우에도 질염이 있는 질과 요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방광염이 호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광염의 주요 증상은 앞서 잠시 살펴봤던 것과 같이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번한 소변 증상, 빈뇨와 소변이 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급해지는 절박뇨,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아픈 배뇨통,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게 본 것 같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잔뇨감,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염증 때문에 소변을 볼 때 혈액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혈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방광염의 경우 하부요로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열이 난다거나 오한을 동반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광염의 치료는 일단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경구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방광염의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 항상 방광염의 세균 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 그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없는지의 세균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광염의 경우에는 그런 생활하기 힘든 빈뇨라든지 배뇨통이라든지 혈뇨 등의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서 반드시 항생제 내성 여부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배뇨를 통해서 요도 주변의 세균이 잘 씻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평소에 소변을 잘 참지 않는다든지, 배뇨나 배변 시에 항문을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든지, 그 다음에 성관계 할 때 청결하게 한다든지, 성관계 후에 배뇨를 보는 등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방광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 증상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 그 다음에 회음부 쪽으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광염은 방치되게 되면 만성방광염으로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성방광염은 저희가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만성방광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치료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방광은 결국 소변이 모여져서 나오기 직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상행성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결국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장 중에서 소변을 모으는 깔때기 역할을 하는 신우신염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으로 퍼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보통 신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위치 오른쪽이나 왼쪽 옆구리가 우리하게 결리고 아픈 증상과 동시에 심각한 고열을 동반을 할 수 있고, 신우신염까지 갔을 때는 반드시 입원하여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폐혈증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방광염의 단계에서 미리미리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하여 경구 항생제에 합당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